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30회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회 기출문제는 전체적으로 평이한 문제가 좀 다수 배치되어 있고, 자, 중간중간 좀 불편한 문제 한두 개씩 있는데, 항상 그렇지만 불편한 문제들을 잘 버리고 가는 이런 선택을 연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한 회차당 3개에서 5개 정도까지 좀 풀지 말라는 정도의 난이도가 나오는 경우들이 요즘 종종 있어요. 자, 그런 정도까지는 좀 감소를 하고 우리가 아는 문제 안에서 승부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41번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자, 1번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겠죠? 자, 대부분의 판단은 우리가 법률행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무효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3번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을 할 때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을 반영을 할 건데, 뭐 외우는 문장은 아니겠고, 사회가 변화하면 그 사회가 허용할 수 없는 행동들이 무엇인지도 좀 변화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첩계약 같은 것이 허용되는 나라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도 과거에 조선시대에는 첩계약이 그렇게 반사회적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남녀평등 사회가 됐기 때문에 부단히 변화하는 가치 판단을 통해서 반사회적 행위로 평가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4번 자,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라면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로 평가가 될 수 있겠고요. 자, 5번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이중매매라면 대리인이 적극가담했던, 본인이 적극가담했던 적극가담 있는 이중매매는 무효가 될 거니까, 자,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고, 그 본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적극가담하면 이중매매의 어떤 반사회 구조는 갖추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이 본인이 알지 못했다는 말은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5번 지문 되겠고요. 뭐 41번 문제는 다소 무난한 출제 사안입니다. 42번 자, 통정어의 표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뭐 1번 지문 이론 지문이라 다소 좀 불편하기는 해요. 자, 통정어의 표시는 통정 허위의 의사 표시니까 이게 성립하려면 진위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고 그 부분에 관한 상대방과의 합의, 통정이 있어야지 될 겁니다. 자, 불일치니까 허위, 그리고 합의가 있으니까 통정,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2번 자, 통정어의 표시는 무효지만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개사 시험에서는 유일하게 채권자 취소권이 허용되는 법률관계고, 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강제로 빼돌리는 형태의 허위 표시를 했을 때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3번 자, 당사자가 통정해서 증여를 매매로 가장했다면 증여는 실제로 하려고 한 거니까 유효, 매매는 가장 매매니까 무효. 자, 그러면 증여 매매가 모두 무효다 그러면 증여 부분을 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3번 지문이 되겠고, 그 은닉행위 사례 출제의 기본 문장이 되는 문장이라서 이 1번에 다소 삼각형이 나오더라도 3번까지만 잘 내려왔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4번도 제3자 범위를 정할 때 이해관계 여부에 따라 실질적 파악해야 된다. 뭐 무난한 문장이고요. 5번도 파산권자인의 선의악의를 판단할 때는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웬만하면 선의로 다루어지는 특성이 좀 있다. 이것도 좀 무난한 출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네요. 43번 자, 조건기한 문제가 대체로 앞쪽에 잘 안 나오는데 위치상 좀 앞쪽으로 배치되었다는 걸 제외하고는 뭐 내용적으로는 크게 무리는 없는, 자, 옳은 것을 고르시면 문제가 되겠고요.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사라져야 되겠죠.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라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겠습니다. 2번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고 해야 되겠고요. 3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라면 불능 조건이 되겠네요.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는 거니까 정답은 3번. 자, 조건기한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조건 주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 5번이 좀 어려운데, 자, 4번은 어떤 부관이 기한으로 정해졌다면 그 사실이 발생된 때는 물론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는 지문인데 4번은 출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지문이라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5번에 상계는 단독행위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붙이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 부분은 몰라도 괜찮아요. 이 부분은 삼각형이 나도 괜찮은데 4번은 혹시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44번 갑은 자기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 수여했어요. 자, 틀린 것은 했는데 자, 문제지에 써있지 않지만 대리권 수여를 받았으니까 을은 임의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을의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있었을 때 자,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대리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죠. 자, 대리권 소멸 사유는 성년후견 심판이나 파산 같은 겁니다. 자, 한정후견은 어떤 경우에도 소멸 사유로 되지 않으니까 정답이 1번에 빨리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뒤에 있는 지문들이 좀 불편한 지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정도 소멸 사유에서 빠르게 정답 나오면 정답 1번으로 결정하고 바로 멈춰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지문들 살짝 보면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 자신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 소위 자기계약 형태로 계약을 할 수도 있겠고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계약 상방대리는 금지지만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 가능할 텐데 문제의 특성상 자기계약이라고 안 써주고 자, 자신을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 자기계약 형태로 풀어서 썼다는 게 좀 잘 만든 측면이 있는 지문이 되겠고요. 또 3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을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임의대리니까 수권행위 철회 언제든지 할 수 있겠고요. 임의대리라고 안 써주고 3번에서 임의대리 형태의 지문을 쓰는 것도 요즘 좀 유행하는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자, 수권행위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은 불규칙행위,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4번, 5번은 뭐 크게 뭐 변화가 지어진 주문은 아니겠는데 자, 2번하고 3번 지문은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을 잘 따라서 다 대놓고 임의대리라고 써주지 않고 대놓고 자기계약으로 써주지 않으면서 출제하는 형태인데 연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문제 45번입니다. 자,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을 통해서 을에게 발송했습니다. 옳은 것은 자, 지금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다고 했기 때문에 반송만 되지 않으면 도달 추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미리 해볼 수 있겠고요. 자, 1번 갑이 발송 후 사망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니까 효력이 그대로 생길 수 있어야 되겠고 2번 을이 갑의 해제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지 못하더라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만 되면 효력이 발생할 거니까 자, 알아야 된다는 건 틀린 지문이죠. 3번 내용증명 우편이 도달한 후에도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의사표시는 도달 후에는 철회가 되지 않는 거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4번 자,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그 무렵 송달, 동달이 된 것으로 본다. 자,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은 직접 전달하는 우편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반송만 되지 않는다면 요지 가능성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됐고요. 문제에서 내용증명을 언급했을 때 이미 4번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좀 있었다. 그러면 좀 빨리 판단할 수 있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자, 5번 지문은 을에게 도달한 후에 을이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효력 생긴 후에 성년후견 심판받은 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효력이 그대로 생길 건데 자, 조문도 판례도 아니고 그냥 출제자가 헷갈리게 하려고 삼각형 느낌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문장이라서 학습 대상으로 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4번 정확하게 골라지고 1, 2, 3, 4번 연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46번 복대리입니다. 자, 복대리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요. 자,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 맞겠죠? 자,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겁니다. 2번 자,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를 선임을 했다면 본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부담할 거고요. 자, 만약 승낙이 아니라 지명에 의해서 선임했다면 여기서 더 감경된 책임만 부담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승낙과 지명은 좀 다른 거죠. 승낙은 물어봐서 허락받은 거고 지명은 본인이 콕 찍어서 복대리를 지정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더 책임이 감경되려면 승낙 정도가 아니라 지명까지 있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2번이 틀렸고요. 승낙과 지명이 정확하게 구별된 암기가 되어 있었다면 여기서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대리인이 복대리 선임 후 사망하면 대리인이 사망했으니까 대리인의 대리권이 사라졌을 것이고 그로부터 대리권 받은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사라지겠네요. 4번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도 대리행위니까 표현대리 적용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자, 법정 대리인이라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 선임할 수 있고 대신 책임을 무과실 책임 져주면 됩니다. 자,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선임, 임의 대리는 승낙 부득이할 때 선임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자,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자, 다소 무난한 출제고 법조문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자, 대리권 없는 을이 무권 대리 문제네요. 갑을 대리해서 임대차 계약을 병과 체결했다고 하는데 자, 평상시에 매매로 공부했다면 그냥 매매다 생각하셔도 좋아요. 자, 임대차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으니까 무권 대리 문제다 생각을 해주시고 틀린 것을 했을 때 자, 갑 무권 대리인 을 상대방 병으로 관계 파악해 주시고요. 자, 이 계약은 추인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유동적 무효인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묵시적 추인도 매매든 임대차든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고요. 3번 상대방이 악의자라면 최고권 인정되느냐? 최고는 물어보는 거니까 악의자도 인정되고 철회권이라면 악의자가 할 수 없겠지만 최고라면 인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정답은 3번이 됐겠네요. 4번에 아주 괜찮은 지문이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단축하여 계약을 추인하게 되면 변경을 가한 추인이 되는 겁니다. 그냥은 효력이 안 생기겠지만 동의가 있으면 효력이 생길 텐데 동의가 없다면 효력이 안 생길 겁니다. 5번 추인을 하게 되면 특별한 사기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길 겁니다. 자, 임대차를 그냥 매매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이런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매매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무권대리 매매 문제로 생각하고 풀어주셔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48번. 자,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 자, 우리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의 청구, 경계 또는 담보의 제공 그리고 강제 집행 이런 것들이 법정 추인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다만 이행 청구하고 취득한 권리의 양도 부분은 취소권자가 그 행동을 할 때만 법정 추인이 되고 상대방이 할 때에는 법정 추인 효과가 생기지 않는 점이 항상 문제의 메인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 잘 관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는 법정 추인이 되지 않는다가 지금 정답으로 되어 있다는 점. 자, 항상 이행 청구랑 양도는 누가 하는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신다면 48번은 다소 무난한 출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9번입니다. 자, 임의 대리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겠죠. 니은번. 자,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만자는 좀 틀렸고요. 보존행위 할 수 있고 이용 계량행위는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전 다소 좀 올드한 스타일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요 만자 같은 부분들 항상 신경을 잘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디귿번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에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느냐고 물어보면 표현 대리는 성질이 무권 대리니까 유권 대리랑은 반대의 주장이 되는 거라서 포함 관계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다 틀렸네요. 정답은 5번이 좀 되겠고 그 문제의 난이도가 높은 것은 아닌데 자, 니은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스타일 문제에서 조금 약간 벗어난 스타일이고 그 기출 문제들을 풀다 보면 이렇게 좀 말꼬리 잡는 식의 뭔가 뭐만 또는 뭐의 경우에만 또는 그런 경우에 하나요 이런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틀린 지문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니까 자,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예민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 자, 50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유동적 무효인 계약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고요. 자, 틀린 것은 했는데 자, 유동적 무효 문제는 항상 매매계약상의 권리 의무들, 등기나 대금에 관련된 권리 의무들은
떨어지기 전까지는 일절 인정되지 않는다. 협력 의무는 진행을 해야지 유동적무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일부 암기사항을 동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은 유동적무 무효 상태에 있다. 맞겠죠? 자, 2번. 계약의 내용에 따른 채무는 이것은 인정되지 않는 거니까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해제 이유로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번 지문을 외우지 않아도 계약상 채무는 없는 건데 라는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고요. 3번도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아직도 없는 거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그걸 이유로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하게 된다면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니까 이미 발생되어 있는 협력 의무는 거절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과 관계없이 2번, 3번의 삼각형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가 되는 게 이 유동적 무효 문제의 핵심이에요.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재지정이 없다면 이제 이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거니까 확정적으로 유효가 됐을 거고요. 5번 의리병에게 전매를 했는데 자, 병이 갑을 당사자로 허가를 받아서 갑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일종의 중간생략 등기를 한 거기 때문에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하면 허가를 받았다고 나오지만 사실은 중간매수인 의리 허가를 안 받은 거기 때문에 갑과 병만 허가를 받았죠. 자, 이러면 허가를 생략한 게 되기 때문에 무효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 지금 정답 자체는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하면 무효다로 그냥 쉽게 나오긴 했는데, 자, 2번, 3번의 삼각형이 나온다면 이 문제 결코 쉬워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에 대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51번 물권적 청구권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자, 1번 지문에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기본 지문이죠. 자, 2번도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거니까 행사 요건이 아니다. 맞는 지문이네요. 3번은 다소 불편합니다. 자, 방해 배제 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 아니라서 판단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현재 계속되는 방해 원인을 제거하는 게 방해 제거고 그 방해로 인해서 손해배상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4번 임차인은 소유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는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정답이 4번이기 때문에 3번의 삼각형 난 부분에 크게 신경만 쓰지 않는다면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겠고, 5번 유치권자는 유치권 자체에 물권적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불편한 지문이 한두 개씩 섞여는 있습니다만 30회 기출 문제는 이렇게 정답은 제공을 해주는 경향성이 좀 있어가지고 삼각형 지문에 휘둘리지만 않는다면은 좀 좋은 득점할 수 있는 상황인 부분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2번입니다. 자, 틀린 것은 했는데, 자, 부동산 물권 변동 후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면 회복 등기를 하면 되겠어요. 물권 변동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전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한 다음에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회복 등기하면 되지 소유권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취득의 원인인 판결, 이행 판결이 아니죠. 이행 판결은 등기를 이행하라는 이런 판결이 되겠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형성 판결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고요. 2번에 답을 쓰고 멈춰도 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자, 3번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해지며 물권 변동 효력은 본등기가 이루어진 때,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라 정하겠지만 가등기에는 물권 변동의 효력은 없으니까 자, 본등기한 때에 효력이 발생될 거고요. 4번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 자, 최초 매도인에 대해서 직접 자신에게로 소유권 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했는데, 자, 지금 인도받아 점유하는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자면 갑을 병 정도에서 병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최초 매도인이면 갑, 이렇게 직접 등기 청구하는 것은 전원합의 없이는
안 되는 일이겠죠. 그리고 5번 경매로 인해서 성립한 법정지상권 법률 행위로 양도하려면 최초에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했겠지만 행위로 양도하려면 등기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경매나 법정지상권이라는 말만 보고 너무 성급하게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정답 2번 찾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좀 그 판결 유형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2번 이후에 안 읽어도 자신이 있다는 느낌이 나게 관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53번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고 36회 추정력 출제 타이밍이 좀 어느 정도 돼가요. 지금 30회 이후로 등기의 추정력이 전면적 출제를 좀 쉬고 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출제 타이밍이 좀 돌아오는 거니까 이 지문들을 좀 잘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고, 자, 사망자가 신청해서 이루어진 이전 등기라는 건 있을 수 없는 등기죠. 죽은 사람이 등기 신청을 해줬을 리 없으니까 그럼 추정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태가 확인된 겁니다. 2번 자, 대리인에 의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추정력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대리권의 존재도 있으니까 등기관이 등기를 해줬겠죠. 자, 관련된 모든 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추정이 될 겁니다. 자, 디귿번이 이 문제의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 채권의 존재는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 계약의 존재가 추정되냐고 물어보면 추정되지 않는다가 돼요. 그래서 자, 과거에는 채권의 존재만 물어봤기 때문에 앞부분만 보고 맞는 지문인가 보다 이러면 문제가 꼬여요. 자, 계약은 어떤 계약을 했는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약의 존재를 추정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 구별해서 외워주셔야 되겠고, 자, 디귿번은 어쨌건 둘 다 추정되는 건 아니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리을번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도 뭔가 사실과 다른 주장하는 것 같은데 보존 등기 명의자는 신축자 같은 주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근데 전 소유자를 불러서 물어봤더니 양도 사실을 부인한다면 그러면 이 모든 절차가 뭔가 잘못됐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추정력은 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소거법을 통해서 1번으로 찾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만약에 디귿번 지문이 답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면 저 암기가 없이는 좀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디귿번 지문에 대한 정확한 암기를 필요로 하겠고요. 30회 당시만 해도 이제 보기 지문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답을 고르기 어렵게 하는 형태의 출제들은 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응이 용이했지만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조합이 다양해지면 까다로운 문제 될 수 있으니까 디귿번은 반드시 암기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번 간접 점유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자, 간접이지만 점유권이 인정되는 법률 관계고요. 점유권을 통해서 하는 모든 행동은 간접 점유자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점유자가 하는 행동을 간접 점유자가 못하는 건 자력구제뿐이에요. 현장에서 바로 쫓아가서 해야 되는 자력구제만 간접 점유자가 못할 뿐 점유권을 통한 다른 법률 관계들은 다 간접 점유자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인 인도도 인정될 수 있을 거고요. 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로도 포함이 될 겁니다. 자, 점유보호 청구권도 점유자의 권리 행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간접 점유를 통해서도 뭐든지 다 된다라고 해주셨으면 정답은 4번 이렇게 편하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간접이지만 점유자니까 점유권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지문은 자,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임의로 양도했기 때문에 이걸 침탈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했다는 이 말만 좀 너무 크게 영향받지 않으면 되겠고요. 스스로 주는 걸 침탈이라고 하지는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 자, 점유 매개 관계가 무효이더라도 점유를 하게 한 자와 점유를 하는 자가 존재한다면 간접 점유 관계는 인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은 이론 문장이라 다소 좀 불편할 수는 있겠는데, 자, 4번에서 자신 있게 정답이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55번 자, 등기청구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질문이 되겠고요. 자, 30회 당시로는 1번 지문이 최초 출제를 했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지문이 되어 있는 거고요. 등기청구권을 양도할 때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이라면
통상의 채권 양도 방법에 따라 양도를 해서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가 돼서 출제하자마자 정답이 되었던 지문이고요. 자, 이와 달리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매도인의 허락하에 매수인이 등기청구권 갖게 된 것이기 때문에 등기청구권을 양도하려면 매도인, 등기 의무자인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다소 좀 특별한 추가 절차를 요구하는 부분이라서 통상의 채권 양도 방법은 아니겠습니다. 취득시효는 동의 없이, 자,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동의를 받아서 양도를 한다는 거 구별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번 지문이 삼각형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지문 쉽지가 않아요. 자,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자. 자, 사용 수익하면서 권리 행사하고 있으니까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 진행되지 않을 거고요. 자, 매수인이 갖고 있는 등기청구권은 소유권 없을 때 하는 거니까 채권적 청구권일 겁니다. 자, 2번, 3번까지는 다소 좀 용이한데 4번. 자,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후에 가등기에 소유권이 없는 거니까 등기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고 시효로 소멸될 수 있을 거예요.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이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이 제3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고요. 소유자가 하는 거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자, 문장도 길지만 자, 관계를 앞뒤로 분리해서 좀 다소 누가 소유자인지를 정확하게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이 삼각형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는, 그래서 30회 당시로는 최신 판례 그리고 낯선 지문 삼각형 두 개를 걸어놓고 판단을 어렵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36회를 바라본 입장에서는 4번은 외우지 않더라도 1번에 대한 준비는 철저하게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이 아니겠죠. 그렇죠? 등기 청구권은 등기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을 요구하는 권리, 등기 신청권은 등기관에게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에게 등기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공법상 권리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권리예요. 자,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56번. 자, 점유취득시효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취득시효 문제는 요 정도 출제가 되면은 사례도 아니고요. 문장이 길지도 않고 다소 취득시효 단원의 좀 난이도에 비해서는 쉬운 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다면 실수 없이 풀어야 되겠고요. 자, 악의의 무단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기는 어려운 타주점유가 될 겁니다.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은 엘리베이터 같은 거니까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토지의 일부도 등기를 할 때 분필 등기하면 되니까 취득시효 인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자,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의해서 시효 완성 후에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해서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있냐. 요게 조금 어려운데 시효 완성 후에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해서, 즉 완성 후 변경된 소유자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은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점유를 20년간 하고 있는 행동을 멈추게 해야 되는데 압류가 걸렸다고 해서 점유가 중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취득시효 중단이 안 되는 겁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자주평온 공연한 점유가 20년 계속됨으로써 완성되는 거니까 그 자주평온 공연한 점유를 20년이 가지 못하게 막으면 취득시효가 중단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네, 2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 압류로 취득시효 중단되지 않는다 출제가 판례로 인해서 좀 출제 횟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5번 정도는 조금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57번입니다. 자,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60번 이전에 있는 문제 중에는 좀 다소 불편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자, 다 지우고 5번을 남기는 방법으로 좀 풀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부동산 간에도 부합은 인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증축의 경우에 독립성을 상실하면 부합이 되는 경우 있죠. 2번, 부동산에 부합한 동산이 있다면 당연히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로 귀속이 될 거고요. 그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한다는 말은 가격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3번, 자, 부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상실하는 자는 부당이득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해서 돈으로 받게 될 거고요. 부합이 돼서 물건이 하나로 합쳐지면 한 사람은 소유권을, 한 사람은 잃은 소유권의 보상을 받는 겁니다.
4번 토지 소유자와 사용대차 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나무를 식재했다면 소유자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권한이 있는 식재가 되겠고요. 자, 나무의 소유자는 여전히 사용차주, 식재자가 되는 겁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용이하게 맞는 지문으로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자, 5번 지문은 자, 내용을 파악을 잘 못하겠더라도 틀린 지문이겠구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지우고 판단하려고 할 때 5번이 도저히 읽기 힘든 문장이면 선택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쉬운 출제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자, 5번은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간단하게 파악해 보면 자,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건축공사에 사용을 했다면 당연히 시멘트를 물과 섞어서 건물에 때려 부었을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그 시멘트가 건물에 부합되지 않으려면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물과 섞어서 자갈과 섞어서 건물에 들어가 버린 시멘트가 독립성을 갖출 리 없기 때문에 무조건 부합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다소 사실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뭐 소유권이 유보돼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답을 자신 있게 고르기는 쉽진 않았을 거예요. 5번은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 2, 3, 4번은 확실하게 제거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58번 자, 공유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서 공유물을 임대하는 건 일단 가능할 겁니다. 사실 과반수로만 임대를 해도 되는데 전원이 동의했다면 당연히 가능할 거고요.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이것도 과반수가 동의한다면 가능할 거예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다 했는데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임대를 하거나 임대를 해지하는 것, 사용 방법을 결정하거나 유지하는 것들은 다 관리행위가 되겠고 보존행위는 불법 점유자를 내쫓거나 또는 뭐 불법 등기들을 말소하는 이런 행동들이 보존행위가 되겠습니다. 2번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해서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채권자들이 여러 명이 하나의 근저당권을 갖고 있다면 이런 것을 근저당권 준공유라고 부릅니다.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여러 사람이 같이 갖고 있는 것을 준공유. 지금은 근저당권을 여러 사람이 같이 갖고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정답이 2번인데 자, 과거에 출제 기록이 전혀 없던 지문이기 때문에 2번을 바로 답으로 고르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나머지를 제거해야 되는데 자,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되어 있다면 자, 그러면 다른 공유자들은 등기 전부의 말소를 할 수는 없고 그 공유자 한 명의 등기는 유효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이 반영되지 않는 것들만 말소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4번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물을 임대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동이 되겠지만 소수 지분권자 입장에서는 사용료도 못 받는 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을 받아야 되겠는데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 되겠고요. 자,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용하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과반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없고 과반수 지분권자는 자기가 받은 돈에서 다른 공유자 지분 비율만큼 부당이득 하는 거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겠습니다. 5번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공유 지분 포기를 했을 때 포기는 법률행위니까 자, 물권 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해야 되겠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58번도 다 제거하고 2번을 남기는 방법이 아마 풀기에도 용이한 방법이 될 텐데 항상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정답을 고를 때 좀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정도 불편한 문제가 나오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확실하게 내가 자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혹시 뭐 지문이 한두 개가 남으면 미련 두지 말고 좀 빨리 잊어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었고요. 네, 59번인데 자, 59번은 고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아마 판단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도 이런 문제는 좀 예상을 못했다 했던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를 보면 갑은 을은행에 대한 채무 담보를 하기 위해서 을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지상권, 담보지상권 설정을 한 상황인데 자, 담보지상권 문제는 최근에 출제가 많이 늘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사례 출제를 하는 일은 흔치 않아.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약간 난이도가 있다 싶었을 때는 빠르게 패스를 좀 해야 될. 자, 오늘 60번까지 나온 문제 중에서 아예 이건 풀지 말고 버리는 게 좋겠다라고 할 만한 딱 첫 번째 문제가 되겠네요. 다른 문제 많이 맞췄으니까 좀 자신 있게 좀 버려줘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준비를 자주 하고 있는 것은 담보지상권은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지상권도 소멸한다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갑과 병이 건물을 축조를 해서 갖고 있는데 이때 자, 을이 병에게 사용 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을 거다.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번 지문에 자, 을이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병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갑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자, 고시생들은 그나마 좀 읽을 만은 할 것 같은데 중개사 수험생들이 전혀 본 적 없는 지문일 것 같습니다. 5번 지문에 자, 담보물권이므로 피담보 채무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적법하다. 대응이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소송법 지문이라서.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지상권이 담보물권이므로 이 말은 완전히 틀렸죠. 근데 담보물권 성질도 띄고 있는 지금 담보지상권이기 때문에 이 판단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병의 갑에 대한 채권은 병과 갑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거를 을에게 대항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텐데 이 판단은 굉장히 숙련된 고시생들 정도가 판단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번, 5번의 삼각형 당연히 날 수 있겠고 다만 자, 교환 가치가 피담보 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해 버리면 피해를 입은 거니까 자,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당연히 할 수 있을 테고 정답이 4번일 텐데 자, 저당권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학습을 우리가 하고는 있기 때문에 답은 찾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까지 2번하고 5번에서 흔들기를 심하게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4번이 딱 온전하게 판단이 쉽게 들어가기는 중간에 긴박한 순간에는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출제자가 난이도를 좀 극도로 높이면서 틀리라고 낸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뭐 1번 정도 제거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 3번 정도까지만 제거했다면 수험생으로서는 충분히 필요한 만큼 대응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하고 5번을 학습 대상으로 추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0번 지역권. 자, 지역권 문제는 항상 편안하니까 자, 한 문제 틀렸다면 이쪽에 득점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역지는 한 필 토지 전부라야지 되겠고요. 등기부에 지번 적으면 한 필지 전체가 될 겁니다. 자, 요역지의 지상권자도 자신의 용인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 행사할 수 있을 거고요. 요역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도 통행지역권 같은 거 생기면 통로를 이용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3번 공유자 한 명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등기부에 요역지를 위한 지역권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 같이 하게 될 거고요. 4번 요역지 불법 점유자가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을 하는 그런 일은 없겠죠. 어떤 시효취득도 불법 점유자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 5번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을 했다면 자,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니까 손실을 보상해야 될 겁니다. 자, 30회 때 거의 첫 출제를 했던 지문인데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의 경우에도 타인의 토지 사용하고 그로 인한 피해 발생된 부분은 보상을 해야 된다는 지역권에서는 자주 나오지는 않는 판례이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대체로 이 지문은 준비들을 많이 해갔어요. 그래서 30회 당시로도 5번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59번에서 담보지상권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려웠더라도 60번으로 좀 상세했다고 생각을 하고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했겠고요. 앞쪽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 시간도 벌고 득점도 좀 많이 했을 때 뒤에 가서 좀 약간 삼각형 지문이 나오더라도 대응이 용이하겠습니다.